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둑한 차고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지원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기름 얼룩을 남겼다.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재건하고 있던 엔진의 마지막 볼트를 능숙하게 조이고 있었다. 모터 오일과 고무 냄새가 그녀의 코를 채웠다. 그 냄새는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편안한 향기였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메스꺼움이 밀려왔고 지원은 지지대를 붙잡아야 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안정을 찾으려 했다. 25살의 나이에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임신한 채 홀로 남겨져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그녀의 유일한 직원이자 오랜 친구인 전구가 차고 반대편에서 물었다. 지원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 정우야. 잠깐만 쉬면 돼. 그녀는 어질러진 공간을 둘러보다가 문 위에 바랜 간판에 시선이 멈췄다. 김씨 자동차 정비소,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글자들은 이제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고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함께 일구어온 정비소의 유일한 소유주가 되었다. 6개월 동안 밤늦게까지 일하고 빠듯한 예산으로 버티며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청구서는 쌓여만 갔다. 그 두려움은 더욱 강해졌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집주인의 문자였다. 밀린 임대료를 상기시키는 내용이었다. 지원은 한숨을 쉬며 알림을 무시했다.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지원씨, 저 이만 퇴근할게요. 전구가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다. 문 잠그는 거 괜찮겠어요? 응, 가. 나는 여기서 좀 더 마무리할 게 있어. 전구가 나간 후 문이 닫히자 지원은 잠시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구석의 낡은 가죽 소파에 주저앉아 약간 부은 배에 손을 얹었다. 우리 어떡하지, 아가야? 그녀는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에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이어진 침묵은 다가오는 차량 소리로 깨졌다. 지원의 심장이 뛰었다. 마지막 순간에 고객은 임대료를 내느냐, 퇴거 위기에 처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차고 문으로 서둘러 가서 어둠 속을 응시했다. 매끈한 검은색 차가 다가와 부드럽게 엔진 소리를 내며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키 큰 인형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가 빗속으로 걸어 나오자 지원의 숨이 멎었다. 고객이 아니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안녕, 지원아. 민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부드럽고 위험했다. 오랜만이구나. 지원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로 향했다. 민우가 놓치지 않은 보호적인 몸짓이었다. 그의 눈이 살짝 커졌고 무언가 놀라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평소의 냉정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우? 지원이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고 지원은 뒤로 물러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친구를 확인하러 온 것뿐이야. 안 되나? 우리는 친구가 아니야. 지원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6개월 전에 떠났을 때 그건 분명히 했잖아. 민우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들어봐, 지원아.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여기 왔고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바로잡는다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날 버렸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 민우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너무나 익숙한 몸짓에 지원의 가슴이 아팠다. 내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 지원아. 나도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널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지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타이어 끼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렸다. 그녀와 민우 모두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차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하며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차가 정비소를 지나칠 때 큰 쾅 소리가 났고 차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를 벗어나 도랑으로 추락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원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가가 보니 구겨진 보닛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눈은 고통과 공포로 흐릿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원이 그에게 다가가자 남자는 그녀의 팔에 쓰러졌다. 그의 무게에 지원도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를 지탱하려 애쓰며 자신의 취약한 상태를 예리하게 의식했다. 민우야,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에 놀랐다. 여기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정비소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민우가 서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검은 차도 사라져 그가 거기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었다. 지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우와의 만남을 상상한 걸까? 아니면 정말 그가 있었다가 위험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사라진 걸까? 부상당한 남자가 신음을 내뱉으며 그녀의 주의를 다시 현실로 돌렸다. 괜찮아요. 그녀가 달랬다. 그를 안심시키는 건지 자신을 안심시키는 건지 확실치 않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질 거예요. 낯선 일을 정비소로 부축하며 지원은 이 밤이 전환점이 될 거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뭔가가 바뀌었고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된 것 같았다. 앞으로 닥칠 위험들, 그녀의 힘과 용기,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할 비밀과 거짓의 거미줄에 그녀가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비소의 형광등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지원은 부상당한 남자를 낡은 가죽 소파에 앉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입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그를 내려놓으며 옆구리에 어두운 얼룩이 번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 출혈하고 계세요. 지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119에 전화해야 할 것 같아요. 남자의 손이 재빨리 뻗어나와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안 돼요. 그가 헐떡였다. 병원은 안 돼요. 제발. 지원은 망설였다. 도와주고 싶은 본능과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 사이에서 갈등했다. 적어도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구급 상자가 있어요. 카운터 뒤에서 구급 상자를 가져오는 동안 지원의 머릿속은 바빴다. 이 남자는 누구지? 왜 그토록 병원을 가지 않으려고 할까? 그리고 민우는 정말 그가 거기 있었던 걸까? 아니면 스트레스로 환각을 본 걸까? 소파로 돌아와 지원은 조심스럽게 남자의 셔츠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의 상처는 끔찍했다. 칼에 찔린 것처럼 보이는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심각해요. 제대로 된 의료 처치가 필요해요. 남자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못 가요. 그들이 날 찾을 거예요. 그의 눈, 놀랍도록 선명한 녹색 눈동자가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이름이 뭐예요? 지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의 강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상처 소독에 집중했다. 지원 씨, 그가 마치 그 이름을 시험해보듯 반복했다. 전 민석이에요. 이 일에 당신을 연루시켜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원은 민석의 옆구리를 붕대로 감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범죄 조직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고 그 증거가 여러 고위 관리와 기업인들을 연루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는 작은 USB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었고 민석은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 주셔야 해요. 민석이 USB를 지원의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보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제 당신의 생명도 포함해서요. 지원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장치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민석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원 씨. 그는 눈을 가린 채로도 엔진을 분해할 수 있는 똑똑한 딸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죠. 슬픈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좋은 분이셨어요. 나는 그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래서 당신도 신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에 지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차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려 민석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불안정하게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요. 그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저를 찾으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USB가 모든 것의 열쇠예요. 그렇게 말하고 민석은 정비소 뒷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지원이 그를 막을 틈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USB를 꽉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접근하는 차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단골 고객인 핸더슨 할머니였고 그녀는 엔진 소리를 내며 차를 몰고 왔습니다.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러 갔지만 자신의 삶이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일상적인 작업과 불면의 밤들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예상치 못한 소리에 자주 놀라며 USB를 숨겨둔 작은 금고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 고민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는 게 적을수록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민석이 나타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지원의 불안정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찍 정비소에 도착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문을 밀어 열자 안에서 혼돈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서랍장들이 열려 있었으며 종이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찾아 수색한 것이 분명했고 지원은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살펴보던 중 그녀의 눈에 계산대에 기대어 있는 작은 하얀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집어들어 타자기로 쓰여진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경고입니다.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지원의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의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 아이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고 지원은 너무 놀라 거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지원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 씨? 왜곡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는 민석의 동료들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지원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을 믿을 수 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신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자정에 강변공원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아니면 아예 오지 마세요. 통화가 끊겼고 지원은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불룩해진 배를 내려다보았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녀의 전부인 이 엉망이 된 정비소를.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내리는 결정이 그녀의 운명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운명, 그리고 아마도 수많은 다른 이들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손님들이 오고 갔지만 그들은 지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엔진을 고치고 오일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임에 가야 할까요? 민석에게 연락을 시도해 볼까요? 그리고 정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이 이 모든 일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을까요? 폐점 시간이 다가오자 지원은 전화기를 바라보며 정훈의 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망설였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누군가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아직 생생했고 그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이 단순한 우연 이상일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전에 본 적 없는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오일 교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정비소 주변을 맴돌며 서랍과 캐비닛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그의 차에 작업을 하는 동안 그녀는 등 뒤로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목 뒤에 털이 곤두섰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세게 렌치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남자가 태연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일은 안타깝군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신
상태로 이런 곳을 혼자 운영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지원은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임신에 대해서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잘 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드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대가를 받고 말이죠. 지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재호가 뒷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어 명랑하고 친근해졌습니다. 그는 오일 교환 비용을 지불하고 떠났지만 떠나기 전 지원에게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정비소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지원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혼란에 다른 사람을 연루시킬 수 없었습니다. 재호도 정훈도 심지어 경찰도 안 됐습니다. USB 드라이브에 무엇이 들어있든 강력한 사람들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정비소를 잠그고 무의식적으로 불룩해진 배를 문질렀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네, 아가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기를 바라자. 지원이 강변공원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주머니 속 USB 드라이브의 무게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원의 대시보드에 있는 시계가 11시 55분을 가리킬 때 그녀는 강변공원의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이 어둠 속에서는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며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지원은 엔진을 끄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 그녀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깊게 숨을 내쉰 후 그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USB 드라이브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원은 강물이 멀리서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제외하면 기이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지원의 발자국 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공원 중앙에 있는 작은 피크닉 테이블 모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갈 때쯤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작은 후추 스프레이를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져오기로 결심한 예방책이었습니다. 지원 씨, 그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으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힘든 삶을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 주변을 빠르게 훑어본 후 다시 지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철수입니다. 민석과 함께 일했죠. 그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가져오셨나요? 지원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 USB 드라이브를 꽉 쥐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리한 아가씨군요. 민석이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그는 재킷 안쪽으로 손을 뻗었고 지원은 긴장했지만 그는 단지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석이 쓴 편지예요. 읽어보시고 저를 믿을지 결정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지원은 그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글씨체는 서둘러 쓴 듯 지저분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민석이 그날 밤 정비소를 떠나기 전 남긴 메모와 같은 필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원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직접 드라이브를 가지러 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 당신을 연루시켜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제가 완전히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드라이브에 무엇이 들어있고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믿을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조심하세요. 우리가 맞서고 있는 사람들은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민석 지원은 그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진짜처럼 보였지만 과연 급하게 쓴 쪽지 하나만으로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고민하는 동안 멀리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과 철수 모두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지원은 그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지원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뇌에 비친 공포와 결의에 혼합된 감정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철수는 숲에서 멀어지는 좁은 길을 가리켰습니다. 이 근처에 안전 가옥이 있어요. 거기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아요, 지원 씨.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당신이 살아남고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다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려와 그녀의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훑고 지나갈 때쯤 그들은 이미 그 장소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공원을 서둘러 빠져나오는 동안 지원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그들을 쫓고 있는 걸까요? 이 음모가 얼마나 깊은 걸까요? 그리고 가장 긴급한 의문은 어떻게 그녀 같은 평범한 소도시 정비공이 이렇게 위험한 비밀들과 강력한 적들의 거미줄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공원에서 나와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반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평범해 보이는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 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잠든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하는 동안 지원은 철수의 옆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서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민석과 함께 일했다고 하셨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리고 어떻게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철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에게 진실을 빚졌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최고였죠. 그리고 그 선함이 글쎄요, 그분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지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두려웠지만 철수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연사하신 게 아니에요, 지원 씨. 그분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에 입막음을 당하신 겁니다.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USB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지원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겨우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아버지의 죽음이 갑자기 불길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심장마비였다고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지시된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철수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원 씨. 진심으로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연루된 이 일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해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묻어두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지원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한 막다른 골목으로 차를 돌리자 지원은 새로운 시선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관련된 거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슬픔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철수는 조용한 방갈로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그의 다음 말이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일했었어요, 지원 씨. 당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일했죠. 오랫동안 그들의 조직에 속해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 그분은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이 폭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철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배신감, 공포,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망까지.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철수는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요.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배를 보호하듯 감쌌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모서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지원은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현관등이 그들이 다가가자 깜빡 켜졌고 잘 손질된 잔디밭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철수는 어깨너머로 주변을 살폈고 그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둘러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을 안으로 재촉했습니다. 문이 그들 뒤에서 부드럽게 닫히자 지원은 자신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마침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힐 길에 들어섰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철수의 안전 가옥 내부는 검소했고 잘 맞지 않는 가구들과 휑한 벽이 이곳이 임시 거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창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낡은 소파에 앉았고 그녀의 눈은 철수와 창문 사이를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매번 누군가 그림자가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는 작은 거실을 서성이며 자물쇠와 창문을 점검했고 마침내 지원 맞은편 의자에 자리 잡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말하지 않은 질문들과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신이 많은 질문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철수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민석이 당신에게 그 USB 드라이브를 줬을 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작은 장치를 만졌고 그것이 그녀의 피부에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쳤고 무서워했어요.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어떤 범죄 조직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에는 어두운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아마도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아는 게 적을수록 더 안전할 테니까요. 아니면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지원 씨, 그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정부 최고위층의 부패, 기업 간첩 행위, 심지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보았고 마치 벽에도 귀가 있을 것처럼 말을 낮췄습니다.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지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인신매매라고요? 그녀가 속삭이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밝히는 데 관여하셨을까요? 철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지원 씨.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최고였죠. 그분은 우연히 이 일에 휘말리셨어요. 어떤 정치인의 차를 정기점검하다가요. 보지 말았어야 할 서류를 발견하셨죠. 지원은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녀의 아버지다운 일이었습니다. 항상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침묵시켰군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죄를 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심장마비로 위장했어요. 깨끗하고 단순하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방식으로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민석과 저에게 전달하셨어요.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그들이 묻어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원은 이 정보를 소화하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을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왜 누군가 제 착오를 뒤졌을까요? 왜 그 위협적인 쪽지가 있었죠? 철수의 얼굴에 혼란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착오를 뒤졌다고요? 무슨 쪽지요? 지원은 재빨리 지난 며칠 동안의 사건들을 설명했습니다. 침입 사건, 불길한 메시지, 이상한 손님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던 일까지. 그녀가 말할 때마다 철수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에요. 그가 중얼거렸고
지원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과 그 드라이브를 연결지었다면 그는 말을 흐렸고 그 의미는 공기 중에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둘 다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철수는 순식간에 일어서서 지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근처 서랍으로 다가가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끼웠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고 철수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들여다보는 구멍으로 밖을 살폈고 그 후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지원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친구예요. 문이 열리자 날카로운 눈빛과 짧게 자른 회색 머리를 한 작은 체구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시선이 즉시 지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준호 씨의 딸이군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원이 정확히 알아차릴 수 없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영입니다. 저도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일했어요. 지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은영은 철수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표정은 긴급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요. 밀양의 안전 가옥이 뚫렸어요. 재훈이 간신히 빠져나왔죠. 철수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을 찾았지? 그 위치는 완전히 기록에서 삭제된 곳이었는데 은영의 시선이 잠시 지원에게 향했다가 다시 철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조직 내에 내부 정보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공기 중에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지원은 마치 발 아래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조직이죠?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철수와 은영은 길게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철수가 한숨을 쉬며 지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의 고위층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범죄 활동을 폭로하기 위해 일하는 단체의 일원입니다. 저처럼 내부자였다가 체제에 등을 돌린 사람들도 있고 당신 아버지처럼 우연히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해 연루된 민간인들도 있죠. 은영이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작은 셀 단위로 운영되며 그룹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적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잃었어요, 지원 씨.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위험 요소가 된 거군요. 지원이 깨달음을 얻듯 말을 마쳤습니다. 이 말의 무게가 그녀를 물리적으로 내리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에요. 그 드라이브에는 이 모든 것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이 악당들을 무너뜨리고 당신 아버지와 그들이 침묵시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정비소를 운영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최고 권력층까지 뻗어있는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벅찼습니다. 은영이 그녀의 혼란을 감지한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당신의 집이나 정비소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인생이 거기 있어요. 지원이 약하게 항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제 사업, 모든 걸 그냥 포기할 순 없어요. 철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원 씨,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하면 돌아갈 것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 드라이브와 연관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파괴할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기를 포함해서요. 아기에 대한 언급에 지원의 내면에 보호 본능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고 새로운 결의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확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세심하게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철수는 오래된 군 동료인 사무엘 하 판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1년의 오래된 군사 암호를 사용해 안전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은영은 완벽한 변장을 만들고 일련의 대비책과 탈출 경로를 수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원은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공부하는 데 전념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물리적 증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작업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긴 그림자가 안전가옥을 가로질렀고 지원은 창가에 서서 천천히 깨어나는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고 사랑을 잃었으며 안전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서 한 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듯 배를 감싸고 있을 때 지원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결의를 말입니다. 그들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아이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백파이어 소리가 들려 지원을 놀라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는 모든 모퉁이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밖에 있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생각에 소환된 듯이 은영이 그녀 옆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래의 평화로운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들은 사무엘 하 판사를 만나 진실을 폭로하고 강서구의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첫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적 안전함을 뒤로하고 안전 가옥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지원은 그들의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앞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이 일이 끝나기 전에 그들 모두가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이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미래, 그녀의 미래, 그녀의 아이의 미래, 아마도 전체 국가의 미래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 빛 속으로 빠져나가 깨어나는 도시와 완벽하게 섞여들 때 지원은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녀는 강서구의 제국의 마지막 부패한 돌이 무너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원은 이제야 자신이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말입니다. 법원이 그들 앞에 우뚝 서 있었고 그 위압적인 외관은 그들의 임무의 중대함을 날카롭게 상기시켰습니다. 지원은 은영이 그녀를 위해 만든 정교한 변장의 일부인 가발 가장자리를 신경질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녀 옆에서 철수는 가짜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기억하세요. 은영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밴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백업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전달하고 나오세요. 불필요한 위험은 감수하지 마세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배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USB 드라이브의 무게가 매 걸음마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법원 계단을 오르는 동안 지원은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군중 속 모든 얼굴이 의심스러워 보였고 모든 무심한 시선이 잠재적으로 악의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심하게 만들어진 위장이 철저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문제없이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복도는 대리석과 나무 판넬의 미로였고 그들이 하 판사의 집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들의 발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손가락이 나무에 닿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엘 하 판사가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그가 거칠게 말했고 그의 눈은 그들과 빈 복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는 책상 위에 작은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백색 소음 발생기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도청 장치를 방해합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당신의 메시지가 매우 긴급해 보였어요. 철수는 재빨리 지원을 소개하고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하 판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철수가 말을 마쳤을 때 판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의 손가락은 턱 아래에서 뾰족하게 모아졌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그가 마침내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마주한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말한 것의 절반만 사실이라도 이는 우리 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앞으로 나섰고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판사님. 이제 지원은 자신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USB 드라이브에 담긴 증거들을 통해 부패한 권력자들의 비리를 밝히려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원은 USB 드라이브를 건네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안에는 제 아버지께서 수집하신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 날짜, 금융거래 기록, 박 의원의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황 판사는 USB 드라이브를 받아들고 그것을 손안에서 돌려보며 숙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열어본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너무나 많은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황 판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즉시 증거를 검토하고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이 있다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박 의원과 그의 일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철수가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황 판사의 목소리가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원 씨, 그가 이제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원 계단을 절반쯤 내려갔을 때 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적들이 왔어요. 검은색 SUV들이 북쪽과 동쪽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당장 움직여야 해요. 지원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고 그녀는 거리를 살폈습니다. 정말로 은영이 말한 차량들이 의도적으로 차를 몰며 한낮의 교통 흐름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지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은 옆 골목길로 달렸고 놀란 행인들을 피해 잔해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뒤에서는 소리치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화한 거리로 나왔고 도시의 소음이 그들이 벌이고 있는 생사를 건 추격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철수가 택시를 잡아 세우고는 지원을 거의 밀어넣다시피 태웠고 그 뒤를 따라 타들어갔습니다. 운전해요. 그가 놀란 택시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가요. 그들이 서둘러 떠나는 동안 지원은 뒷좌석에서 몸을 비틀어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SUV들은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지만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의 바다를 헤치고 뛰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흩어져야 해요. 철수가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지원은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철수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제게는 몇몇 오래된 연락책들이 있어요. 저에게 은혜를 진 사람들이죠. 저는 잠복해서 그들의 주의를 당신에게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작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일회용 전화예요. 안전해지면 연락하겠습니다. 지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철수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아가씨. 기억하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고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인도의 군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지원은 공포의 물결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정말로 혼자였고 세상은 갑자기 무한히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가씨?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원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상황의 심각성이 그녀를 덮치자 그녀는 뱃속에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그 자리로 갔고 그 순간 평온한 결의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 아버지의 기억에 대해, 박 의원의 부패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느껴지는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주세요. 택시가 다시 교통 흐름에 합류하자 지원의 마음은 가능성들로 빙빙 돌았습니다. 그녀는 계획이 필요했고 박 의원의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면서도 황 판사가 증거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생각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지원은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리도록 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연료로 삼아 정의를 추구하는 여정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도시가 택시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지원은 자신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을 것이고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의원의 부패한 제국이 무너질 때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그녀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게임이 바뀌었고 걸린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요 인물이었고 승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시가 기차역 앞에 멈춰 섰을 때 지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래, 그녀의 아이의 미래, 어쩌면 국가의 미래 그 자체도 한 손으로는 보호하듯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철수가 준 일회용 전화를 꽉 쥐고 지원은 택시에서 내려 붐비는 역사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부패와 권력의 네트워크에 맞선 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편에는 진실이 있었고 어떤 두려움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게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것을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차 바퀴가 레일 위를 달리며 내는 리드미컬한 소리가 지원의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풍경이 녹색과 갈색의 흐릿한 테피스트리로 흐려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역을 떠나는 첫 번째 기차에 올랐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탈출의 아드레날린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자 피로가 무거운 담요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부푼 배를 문질렀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부드러운 움직임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가씨? 지원은 그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복도 건너편에서 친절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어깨에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그 여자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동안 지원은 무너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이 친절한 낯선 이에게 그녀의 두려움과 고민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까스로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어요. 그 여자는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쉬어야 해요. 그 작은 아이가 당신이 강해지길 필요로 하니까요. 여자가 다시 책으로 눈을 돌리자 지원은 더 단순한 삶에 대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되는 준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 삶.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위협이 있는 거대한 음모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 말이죠. 주머니에 있는 일회용 전화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열차 차량의 평화로운 분위기, 바로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을 유형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소식이 없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시골 풍경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지원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녀가 아버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이 딸과 태어나지 않은 손주를 그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절망하실까요? 원치 않게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늦게까지 차고에서 일하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네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지. 그때 지원은 웃어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차고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까다로운 손님 몇 명쯤은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난 진지해 지원아.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 도구 상자에 이중 바닥이 있어. 네가 정말 공영에 처하면 거기를 봐. 그러면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그 기억이 지원을 물리적으로 때린 것처럼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 며칠 동안의 혼란 속에서 그 수수께끼 같은 대화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셨나요? 정 씨의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종적인 증거나 정보일까요? 기차가 작은 역에서 덜컹거리며 멈추면서 지원을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모아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갑자기 분명해졌습니다. 집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원은 또 다른 버스에 올랐고 이번에는 며칠 전에 도망쳤던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 씨의 부하들이 거의 확실히 그녀의 집과 차고를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매 순간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버스가 익숙한 고향의 거리로 들어설 때쯤 지원의 신경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2정거장 일찍 내렸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장소 근처에서 목격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마을 대부분이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림자 속에 숨어 움직였고 먼 곳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의 차고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손대지 않은 채로 그녀가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고집했던 보안 조치인 가짜 돌 속에 숨겨둔 예비 열쇠를 사용해 지원은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기름과 고무 냄새가 그녀를 감쌌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배우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가요?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지원은 구석에 있는 오래된 도구 상자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수년간의 사용으로 인해 낡고 얼룩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훑어보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불균형, 있어서는 안 될 이음새가 있었습니다.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몇 분간의 긴장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이중 바닥이 열렸고 그 아래에 작은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봉투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그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숨을 멈췄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원아,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상황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뜻이란다. 내게 이런 부담을 지우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네가 강해져야 해. 동봉된 열쇠는 제1은행의 대여 금고를 여는 열쇠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조심해라. 때로는 가장 위험한 적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걸 기억하렴. 사랑한다, 지원아. 안전하게 지내거라. 아빠가 지원은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 깨달음은 그녀를 슬픔과 결의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지원은 편지와 열쇠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는 필사적으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차고 문이 덜거덕거리기 시작하자 지원은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복원하려고 했던 오래된 폐차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뒷좌석에 최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더러운 창문을 통해 그녀는 어둠을 가르는 손전등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낮고 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모든 걸 뒤져 익숙한 목소리가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었어. 느낄 수 있어. 지원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수색대가 차고를 뒤지며 도구를 뒤집고 서랍을 뒤지는 동안 지원은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보호하듯 배 위에 얹어져 있었고 아이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영혼과도 같은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목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지원은 몇 분을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차고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필사적인 수색으로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편지나 열쇠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던 작업장의 잔해를 바라보며 지원은 새로운 결의가 마음속에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고 있었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이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그녀는 방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 대여 금고에 무엇이 있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을 만큼 분명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의 부하들이 차고를 뒤집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동이틀 무렵 지원은 차고에서 빠져나왔고 열쇠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맞서 싸울 시간입니다. 그녀가 깨어나는 마을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목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지원의 마음은 가능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안전 금고 상자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 회장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사치품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지역 식당을 지나치면서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공부하고 이별 후 위로를 받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녀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민호, 그녀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차고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지원은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 번호폰을 꺼냈습니다.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전 금고 상자에 남겨둔 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당의 넌사인이 이른 아침 빛 속에서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고 지원은 창문에서 가장 먼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눈은 초조하게 문으로 향했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얼굴이 잠재적인 위협이었고 그녀를 향한 모든 무심한 시선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레이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새벽 손님들과 아침 러시아워 사이에 한가한 시간대였습니다. 식당은 조용했고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몇몇 졸린 눈의 손님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종이 다시 울렸고 지원의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기다리던 얼굴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민호였습니다. 그는 거의 빈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민호의 표정은 걱정에서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맞은편 자리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앉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습니다. 지원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의 메시지. 너 무슨 곤란한 일에 휘말린 거야? 지원은 오랜 친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어떤 기만이나 숨겨진 의도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진정한 걱정과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우정을 정의해 온 변함없는 충성심뿐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수사에 대해, USB 드라이브에 대해, 성민의 배신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우연히 발견한 거대한 음모에 대해 말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민호의 표정은 불신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엄숙한 결의로 바뀌어갔습니다. 세상에 지원아, 그녀가 마침내 말을 마쳤을 때 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네 편이야. 무엇이 필요하든. 안도감의 물결이 지원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몰랐어. 민호의 표정이 결의에 찬 모습으로 굳어졌습니다. 넌 나를 어디로도 끌어들이지 않아. 난 너와 함께 이 일에 100% 동참할 거야. 자, 우리의 다음 행동은 뭐지? 지원은 아버지가 남겨둔 열쇠를 꺼내 보이며 안전 금고 상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난 그 은행에 들어가야 해, 민호야. 하지만 강 회장의 사람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아빠가 남겨두신 것을 그들에게 곧장 알려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썹이 생각에 잠겨 찌푸려졌습니다. 알겠어. 그럼 우리는 주의를 분산시킬 무언가가 필요해. 네가 은행에 몰래 들어가는 동안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 말이야.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 다음 1시간 동안 식당이 아침 손님들로 서서히 채워지는 동안 민호와 지원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계획이었고 타이밍과 상당한 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최선의 기회였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며 민호는 지원을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지원아.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지원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로 향했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확실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위해, 이 아기를 위해, 강 회장의 부패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난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다음 몇 시간은 준비의 소용돌이 속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그의 친구들과 차고의 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지원은 은행의 구조를 암기하고 접근 방법을 계획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지원은 은행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채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빌린 무정이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준비됐어?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준비된 것 같아. 좋아,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작전명 연막 작전을 3, 2, 1에 개시합니다. 정확히 그 순간 은행 맞은편 주차장에서 자동차 경보음의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워하는 보행자들과 은행 직원들이 그 소동을 조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혼란을 이용해 지원은 차에서 빠져나와 은행의 옆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막 문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라오라, 누구를 보나. 지원의 피가 차갑게 식었고 그녀는 성민과 양복을 입은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마주보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잔인한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지원아? 그가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네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지원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였고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석에 몰려 있었고 성민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의 탈출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귀청이 터질 것 같은 폭발음이 거리를 흔들었습니다. 근처의 맨홀 뚜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보행자들이 공포에 질려 흩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지원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정신이 없어진 성민을 지나쳐 달렸고 그녀의 심장은 은행의 정문을 향해 달리면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를 잡아. 성민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원은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고 놀란 경비원과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제발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 안전 금고 상자에 접근해야 해요. 긴급 상황이에요. 경비원은 망설였고 지원과 밖의 소동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원은 챔비 15번 상자의 열쇠를 삽입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작고 평범해 보이는 USB 드라이브와 또 다른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두 물건을 주머니에 넣자마자 은행 건물 전체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열린 문을 통해 소리치는 소리와 달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압도하려 했지만 지원은 집중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은행 구조와 계획 단계에서 주목했던 비상구를 떠올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쉰 후 그녀는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혼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고객들과 직원들이 기침을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지원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이었고 그의 눈은 군중을 훑으며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혼란을 이용해 비상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비상구에 도달하자마자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원은 싸울 준비를 하고 돌아섰지만 정작 마주한 건 준호였습니다. 빨리 와요. 그가 문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30초 안에 이 건물 전체가 간구 일당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들은 은행 뒤편 골목으로 뛰쳐나왔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대기 중이던 차로 안내했고 지원이 옆자리에 앉자마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지원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무엇이든 이제 그녀의 손에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지원은 은행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두 대의 검은 SUV를 발견했고 그들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습니다. 꽉 잡으세요. 그가 으르렁거리며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며 추격자들이 가까워지는 동안 교통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지원의 손이 배로 향했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준호는 일련의 아찔한 회전과 기동을 실행했습니다. 심장이 고동치는 몇 분 동안 추격은 그들의 작은 마을 거리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준호의 숙련된 운전 실력과 지역에 대한 친밀한 지식 덕분에 그들은 겨우 추격자들보다 앞서 있었지만 지원은 이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일 때쯤 준호는 마을 경계에 있는 울창한 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비포장 도로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준호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원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가는 나뭇가지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차가 좁은 비포장 도로를 튀어오르며 흔들렸고 준호가 울창한 숲을 헤쳐나가는 동안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긁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 매달려 있었고 뒤를 돌아보며 추격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SUV들은 거친 지형에서 따라잡기 힘들어하며 매 순간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원이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들이 절대 생각하지 못할 곳으로요. 아버님이 우리를 데려가곤 했던 그 오래된 사냥 오두막 기억나세요? 지원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오두막은 아버지의 비밀 은신처였고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러 가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낚시를 하며 보낸 주말들, 모닥불 주변에서의 밤들,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지던 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들이 간신히 보이는 길을 따라 흔들리며 달리는 동안 지원의 마음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USB 드라이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버지가 발견한 비밀은 무엇이기에 죽을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혼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몇 분 후에 나무들이 듬성듬성해지면서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의 소나무들 사이에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풍화되고 약간 낡았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시동을 껐고 잠시 동안 식어가는 엔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한동안 안전할 거예요. 그가 나무 가장자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들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거예요. 오두막 안에는 모든 표면을 두꺼운 먼지층이 덮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으로 유령 같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지원의 눈길은 벽난로 위에 바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더 젊고 근심 없어 보이는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를 팔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그녀의 목이 메었습니다. 좋아요, 준호가 커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떨리는 손으로 지원은 USB 드라이브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고 갑자기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창가에서 경계를 서는 동안 지원은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에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을 가로질러 수많은 문서들이 스크롤되었습니다. 재무 기록, 이메일, 사진들, 정부와 기업의 최고위층까지 뻗어있는 부패의 세밀한 기록이었습니다. 간구 의원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판사들, 경찰청장들, 기업 CEO들, 기만의 거미줄은 끝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준호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이 이 모든 걸 밝혀내셨군요. 지원은 목이 메인 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파일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음모의 전체 범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구와 그의 동료들은 선거를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외교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당국에 전달해야 해요. 준호가 긴급히 말했습니다. 진짜 당국에요. 간구의 주머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원이 동의하려던 찰나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자갈 위를 밟는 타이어 소리, 낮은 목소리들의 웅성거림. 그들은 발견되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움직여 지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하실이 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한 번 보여주셨어요. 침실 양탄자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그들이 바닥 밑에 먼지 낀 공간으로 겨우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오두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틈새로 지원은 발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3명, 아마도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곳을 뒤져 익숙한 목소리가 명령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그 드라이브가 필요해. 지원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긴장하며 만약 발견된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위에서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추격자들이 가구를 뒤집고 서랍을 뒤지는 동안 먼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발각되지 않을 것 같았을 때 누군가의 발 아래에서 바닥 판자가 불길하게 삐걱거렸습니다. 잠깐, 민석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의 소리가 이상해. 지원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적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긴장된 침묵을 가르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위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지? 누군가가 요구했습니다. 상관없어. 민석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걸 잡아. 우린 가야 해. 지금 당장. 발걸음이 서둘러 멀어졌고 이어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엔진 소리가 들려갔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지원과 재우는 숨을 죽이고 거의 숨도 쉬지 않은 차에 기다렸습니다. 그때 새로운 발자국 소리가 오두막에 들어왔습니다. 지원 씨, 재훈 씨, 이제 나와도 안전해요. 그 목소리는 은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함께 일했던 국정원 요원이었죠. 안도감이 지원을 휩쓸었고 그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은영의 표정은 엄중했지만 결연했습니다. 당신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발견한 증거, 이것으로 박 의원의 전체 조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해요. 지원이 USB 드라이브를 건네주자 그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과 증언,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위험이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물었고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댔습니다. 은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아기를 안전하게 지킬 거예요. 그들이 오두막을 나설 때 지원은 잠시 멈춰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많은 추억이 담긴 이 장소는 이제 전환점이 된 곳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가 역사의 흐름에서도 말이죠. 해가 지고 있었고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원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었고 마침내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피로 밑에는 여전히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심, 아버지의 희생을 기리겠다는 결심, 그리고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과 위험, 그리고 어려운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것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냈고 거짓을 폭로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던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지평선에 나타나자 지원은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부패에 맞서며 진실이 묻히거나 침묵당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박 의원의 몰락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의 폭로는 곧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에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침묵당하기를 거부한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에 맞서 싸운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여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마을 경계에 들어섰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고 마치 동의하듯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그것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아이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공동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USB 드라이브에 담긴 증거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체포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러 고위 인사들이 구속되었고 언론은 연일 새로운 폭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지원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원의 임신은 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날로 불러왔고 아기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토록 위험한 세상에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유를 상기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길고 고된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 의원과 그의 공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선고를 읽어 내려갈 때 지원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지원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힘겨운 12시간의 상고 끝에 그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팔에 안았을 때 지원은 놀라운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녀가 겪은 모든 고난과 위험의 이유였습니다. 정의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넌 더 나은 세상에서 자랄 거야. 그걸 약속할게. 퇴원 후 지원은 아버지의 옛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과 음모의 장소가 아니었죠. 대신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고를 개조해 작은 법률 사무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자라면서 지원은 종종 그녀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용기 있는 남자,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일을 위해 싸운 이야기,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원의 명성은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부패와 맞서 싸우는 열정적인 변호사로 정의의 수호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지원은 뒤뜰에서 10살이 된 정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나쁜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 무섭지 않았어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 날들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두려움, 불확실성, 때로는 절망감까지.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힘도 기억했습니다. 물론 무서웠지.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단다. 그리고 네가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 때 그건 당신에게 믿을 수 없는 힘을 줘. 정의는 잠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용감하고 강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불의와 부패가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딸,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날 밤, 별들 아래에서 지원은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딸과 모든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지원과 정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불꽃이, 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그들은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이것이 지원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녀와 정의, 그리고 그들의 영감을 받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수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은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 아이가 자라날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투명하며 더 나은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우리가 해낼 거예요. 그들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서로가 있고 진실이 있으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이 터오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과 정의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원과 정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점화한 불꽃은 이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꽃들이 모여 거대한 횃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비출 것입니다.